중동 유전의 영구 파괴와 함께 우리가 맞이할 지정학적 퍼펙트 스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낙관론 뒤에 가려진 한국 증시의 치명적인 위협을 지금부터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43년 만에 유가 수직 상승 그리고 기이한 월가의 낙관론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시장의 모순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서부텍 사스산 원유 WTI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35.6% 폭등하며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글로벌 IB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하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에 20조 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사라고 외치며 실제로는 팔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는 유가의 면역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폭등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어막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에 달하고 한 해 이자만 4.3조 원입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수십 번은 파산했을 수치죠.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반도체 산업은 이제 발전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전력은 이 충격을 버텨줄 버퍼가 아닙니다. 유가 100달러가 트리거하는 한국 증시 붕괴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달러 유입 감소와 발전원가 폭등으로 이어지며 환율의 급등을 초래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주가 하락이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차손입니다. 과거 1,600원, 2,000원을 돌파했던 환율 트라우마가 발동하면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딜레마가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끈적한 인플레이션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국채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의존하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스케줄을 완전히 뒤흔들고 스태그플레이션 신호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엔비디아 칩을 쓸어 담던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유가와 반도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자금 사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통제 불능의 호르무즈 해협과 미 해군 에스코트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구축함 에스코트나 선물 시장 개입 같은 구두 개입은 단기적인 진통제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유의 20%가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만 기가 넘는 이란의 게릴라 드론과 수천 발의 대한 미사일 앞에서는 유조선 단 한 척만 피격당해도 선사들은 운항을 포기하고 아비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공포의 시작은 바로 턱 밑까지 차오른 원유 저장 탱크입니다. 수출길이 막혀도 산유국의 유전에서는 원유가 멈추지 않고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현재 남은 유조선까지 총동원의 원유를 밀어넣고 있지만 그 한계치는 단 2주에서 3주 분량에 불과합니다. 즉 남은 시간은 약 14일 정도입니다. 탱크가 100% 가득 차는 순간 원유를 바다에 버릴 수도 불태울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셔시는 유전 영구 파괴를 부르는 치명적인 혈전과 같습니다. 유전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밸브를 잠그는 순간 지하 안반 틈새의 원유와 아스팔트 물질이 굳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피가 멈추면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듯 파이프와 지하 통로가 영구적으로 막혀버리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1991년 걸프전 당시 파괴된 쿠웨이트 유전이 원래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무려 5년이 걸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중국이 망한다? 는 숫자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인데요. 중국의 원유 자급률이 40%라는 착각과는 달리 중국의 실질 에너지 자급률은 수력, 풍력, 태양광, 원전을 통해 무려 85%에 달합니다. 수입 에너지 15%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면 중국의 실질적인 수입 원유 의존도는 고작 9% 미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가가 폭등해도 에너지 원가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받는 데미지는 미미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타격도 진단, 진정한 희생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개 국가 진단 히트맵 매트릭스를 통해 각국의 실질 에너지 자급률과 타격도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105%로 완전 안전하며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85%로 안전하며 오히려 T플랫 방어 효과까지 누리죠. 유럽은 45%로 경고 수준이지만 신재생 방어막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로 치명적이며 러시아산 우라늄을 제외하면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13%, 대만은 4%로 괴멸적인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3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81%를 수입에 의존하며 원전 가동용 농축 우라늄조차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딜레마가 중국에 안겨준 숨겨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유가 안정이 시급한 미국은 인도에 이어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재를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러시아 제재 완화로 20%에서 30% 할인된 러시아산 원유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생산 비용은 치솟는 반면 중국은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체스판의 완성, 중국이 노리는 진짜 타겟은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합니다. 패권 전쟁의 본질은 중동 전쟁이 길어져 미국의 무기와 항공모함 전력이 고갈될수록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최적의 창측 윈도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통제 불능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왜 최악의 지표 속에서 낙관론을 퍼뜨리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데이터와 전망의 괴리입니다. 펀더멘털이 최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와 유튜버들의 맹신이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둘째는 치명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외국인은 한 달에 20조 원씩 주식을 팔아치우면서도 코스피 7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를 조바심 즉 포모에 빠뜨려 기관과 외국인이 탈출할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의 시간이 아니라 관망의 시간입니다. 현재는 주가 전망치를 높이며 공격적으로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유가, 인플레이션, 환율,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라는 4대 변수가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는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차분히 관망해야 합니다. 조바심은 가장 치명적인 오판을 낳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으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